끝까지 살아남기의 책임련 TV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매우 힘드시죠? 과연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 탐욕의 결과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역사적으로 반복되어 온 재앙의 하나일까요? 2019년 12월 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첫 환자가 발생한 이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세계는 수많은 공장이 멈춰서고 사람들의 이동이 제한되었죠. 아마 세계인들이 요즘 가장 많이 듣는 말은 봉쇄라는 의미의 락다운, 사회적 거리를 뜻하는 소셜 디스턴싱, 자가 격리라는 뜻의 셀프 쿼런틴과 같은 단어일 것입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1929년 미국의 대공황보다 더 클 것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대공황 발생 후 1933년에 미국의 실업률은 무려 25%까지 치솟았었습니다. 이에 따라 IMF는 2020년 세계 경제는 마이너스 3%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고도로 진화되고 뛰어난 의료 시스템을 갖추고도 지구상에서 가장 진보된 종인 인류가 미생물에 불과한 코로나 바이러스와 마치 세계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존의 위기와 다른 점은 부채 증가나 환율 변동과 같은 어떤 경제적 위기나 금융 위기가 아니라 인류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강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세기의 최악의 전염병 중 하나는 스페인 독감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당시 세계 인구의 약 2%인 4, 5천만 명이 스페인 독감으로 사망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의 사망자 수보다 무려 3배나 많은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당시의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전체 인구의 0.8%에 해당하는 약 14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사율은 2%로 사스나 메르스보다 낮지만 그 전파력은 제트 비행기처럼 매우 높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 결과 무서운 속도의 전파력으로 많은 세계인들을 감염시키고 있는데요. 간염병 예방혁신연합인 CEPI 회장을 맡고 있는 리처드 해칩 박사는 세계 인구의 60에서 70%가 코로나19에 감염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미국의 핵 항공모함인 루스벨트호조차 임무를 멈추고 괌의 부두에서 멈춰서야 했습니다. 유엔이나 WHO 같은 국제기구마저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죠. 또 세계 강대국인 G2, G7 국가와 같은 강대국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채 콩가루 지방과 같은 G0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한국은 체계적인 의료 시스템과 IT의 발달, 그리고 높은 교육열을 지닌 국민의 의식 수준과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해 세계인의 이목을 받고 있죠.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 삶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경기 침체의 가속화와 언택트, 빚 대면의 가속화, 그리고 경제 규칙과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와서 대량 실업자를 양산한다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거나 앞으로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보다 사회 서비스 중단과 경제 붕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힘들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재편될 세계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언젠가는 극복이 되겠지만 이전의 생활로는 되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오래된 일상의 모습인
올드 노멀은 사라지고 새로운 정상의 뉴 노멀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제 세상은 코로나 이전의 비포 코로나인 BC와 코로나 이후인 애프터 코로나의 AC 시대로 구분될 것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코로나가 사람들의 삶과 의식을 바꾸고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미친 가장 큰 영향을 든다면 가치의 축, 즉 가치의 변화라고 하겠습니다. 코로나는 인류의 가장 보편적이고 근원적인 가치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란 경제적 실용, 정서 발달, 사회적 윤리로 요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경제적 목표와 목적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아담 스미스가 자유방어에 의한 보이지 않는 손을 강조한 이래 자본주의는 크게 발달하여 왔습니다. 화폐에 의한 교환 가치는 경제를 운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겨져 왔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거나 필요하는 것을 시장에서 화폐와 교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경제학자들이 부르는 소위 교환가치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경제의 주된 목표는 화폐 교환을 촉진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 발생 후 각국이 제일 먼저 취한 경제 정책이 돈을 마구 풀어서 강제라도 돈을 돌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 목표라는 미명하에 인류는 자원을 무분별하게 파헤치고 사용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환경 파괴는 이상적인 기후 평안을 가져왔습니다. 노동 생산성은 높아졌지만 노동자의 임금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는 과연 교환과 돈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을 사용해야 합니까? 아니면 생명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원을 세워야 합니까? 또 우리는 경제 성장과 생존,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진정한 삶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사회의 정서적이고 창조적인 발전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메슬로우의 인간 욕구 5단계 이론처럼 사람은 생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과 애정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 실현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람들은 사회성을 배우고 대인 관계의 폭을 넓히려고 노력하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마저 직접적인 상호작용과 대면 접촉을 멀리하게 하고 있죠. 세계 추세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3D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3D란 탈세계화를 의미하는 디글로벌라이제이션, 탈중앙 집권화를 뜻하는 디센트럴라이제이션, 탈공조화라는 뜻의 디커플링의 약자입니다. 이러한 3D의 가속화로 인해 국가 간의 상호 우전성과 통합을 감소시키고 부의 재분배를 더욱 어렵게 하며 신흥 기업의 등장으로 기존 시장이 급격히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주변 사회에 대한 관심과 정서적인 발달을 멀리한 채 경쟁에만 매달리며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협업과 연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의 사회적 구조와 윤리적 행동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사회란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은 공동체에 맞는 도덕적 기준과 행동을 위해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타인에게 상처 주지 않는 방법, 그리고 개인의 삶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국가는 이러한 사회 구성원이 안전하고 피해를 보지 않도록 법을 만들고 게임의 규칙을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공공의 이익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개인의 이탈 행위들이 발생하였습니다. 공동체의 위기 앞에서는 더욱 정직하고 진실해야 되는데 일부 국가나 개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심지어 은폐까지 하였습니다. 자본주의는 이념적으로 개인주의와 경쟁의 원칙에 기초한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개인이 속한 사회 집단에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행동 양식을 저버려야 합니까? 사회 구성원의 공존과 공감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합니까? 미국의 경제학자 폴 크루만의 주장처럼 우리는 일련의 해답이 아니라 이 나라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전염병과 같은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강해져 왔습니다. 코로나 위기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가족의 소중함과 맑고 푸른 하늘을 보았습니다. 밀폐된 공간 대신 환경과 삶의 가치의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한 것이죠. 환경은 위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위기를 해결하는 방식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 가장 시급한 1단계는 살아남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2단계는 복구하는 것이죠. 3단계는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슨은 위기는 재앙의 조짐이 아니라 전환점이기 때문에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겪는 어려운 환경에서 극복해야 할 생존의 원천으로 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협업과 연대를 해야 합니다. 협업과 연대가 모든 사람을 돕는 집단적 해결이라는 것을 이번 코로나 전염병으로 완전히 명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인류에게 던진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 끝까지 살아남게 최기름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